안녕하세요. 오늘은 4강이죠. 법학개론 4강 헌법 부분에서 기본권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이제 알아볼 그런 시간입니다. 기본권에는 헌법에는 기본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다양한 측면에서 여러 가지 종류로 세분화해서 그 기본권을 부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출제될 때도 그러한 부분들이 어떠한 영역 속에 속하는가 정도 구분할 수 있는 능력되면 풀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간단히 보면 첫째 우리 기본권의 어떤 보면은 포괄적인 이념적인 측면에서 기본권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포괄적 기본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이쪽에서 이렇게 해두은 게 있고 이거는 인간의 어떤 기본적 가치, 인간으로서의 가치 부분이나 행복 추구, 뭐 권리 보면 그건 할 수 있겠죠. 이념적인 포괄적인 기본권으로서의 이념적인 측면에서 언급한 내용은 인간으로서의 가치나 행복을 추구하는 권리, 굉장히 선언적이죠. 개념적이고 뭐 이런 것들이 언급되어 있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평등권적 기본권이죠. 그래서 평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러한 내용에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법 앞에 평등, 그 다음에 차별을 금지한다. 뭐 이런 내용 들어가면은 다 여기에 해당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 80년대에 반영된 헌법의 양성평등, 이런 내용들을 적시해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느 내용이 어느 분류에 들어가는지를 알면 되겠죠. 평등권적, 그 다음에 중요한 내용이 자유권적 기본권이 되겠는데, 이 내용에는 세 가지로 크게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자유권에는 신체적 자유가 있겠죠. 신체의 자유, 뭐 이런 게 있죠. 쉽게 말해서 내가 어떤 타인으로부터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그런 자유, 온전하게 보유할 수 있는 그런 자유죠. 그래서 이 내용은 뭐 생명권, 뭐 이런 용어로 반영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자유권 중에서 신체, 굉장히 소극적이죠. 나아가서 사생활을 추구할 수 있는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 이런 것들은 내가 뭐 주거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통신 비밀, 통신 거주 이전, 내가 여기 위치했다가 또 다른 곳으로 위치할 수 있는 거주 이전의 자유, 뭐 이런 부분들을 헌법에 명시를 해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정신적 자유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정신적이니까 양심의 자유, 그 다음에 종교의 자유, 어느 종교를 선택하든지 뭐 자유죠. 그 다음에 좀 약간 각도는 빗나갑니다만은 헌법에는 사실을 국교를 언급하거나 뭐 이런 것도 사실 금지하게끔 되어 있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정신 자유라면 양심, 종교의 자유, 또 어떤 내용이 있겠습니까?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 이런 것들이 헌법에 반영되어 있다. 그 다음에 자유권적, 생존권적 기본권. 생존권적 기본권 요거는 시험에 간혹 나올 때 용어를 달리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존권이라는 것은 굉장히 국민의 어떤 삶의 기초적인 삶을 보장해주는 그런 내용이죠. 내가 살 수 있느냐, 생존해낼 수 있느냐 없느냐는 문제죠. 그래서 우리 법에 약자라는 측면에서 볼 때 사회, 이런 용어를 쓴다고 했죠. 사회적 기본권, 이런 용어로 씁니다. 그래서 생존권적 기본권 이렇게 표현된 수도 있고, 사회적 기본권 이렇게 뭐 같이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생존권적 기본권이다 그러면은 사실 우리가 근로해서 노동을 제공해서
월급을 받아서 급여를 받아서 가족을 부양하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노동상권 이런 부분이 해당되죠. 상권. 노동상권이라고 하면 여러분 알겠지만 앞에서 언급됐지만 단결, 단체 교섭, 섭권, 그 다음에 단체 행동권. 쟁의가 결정됐을 경우에는 행동으로 해서 자유로운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행정권적 기본권에 해당된다고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5번 뭐 참정권. 참정권 이런 거는 쉽게 구분해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참전한다는 건 선거와 관련된 내용이 되겠죠. 그 다음에 뭐 내가 참전한다는 게 뭐 여러 가지 요소, 정치적인 부분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책에는 안 나와 있는데 이것도 중요한 내용인데 공무단임권. 공무단임권 용어는 책에는 기술되어 있지 않지만 시험에는 나왔던 지문이거든요. 공무단임권은 쉽게 말해서 개개인들이 공직에 나갈 수 있고 가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죠. 공무원으로서 또 자기 역할을 하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다. 쉽게 이야기하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참정권에 해당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고 마지막으로 경제적 기본권 이런 용어들이 있습니다. 경제적 기본권. 그래서 경제적 기본권은 뭐 책에서도 여러분 보면 알겠지만 재산권, 직업 선택의 자유, 소비자의 자유, 권리 뭐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그 부분들은 설명을 안 드려도 구분을 해낼 수 있겠죠. 어떠한 요소들이 어느 분류에 들어가는지 우리 헌법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권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들이 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구분해낼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구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책에서 보장하고 있는 부분이 뭡니까? 우리 자유권적 기본권과 기본권에 있어서 요 자유권적 기본권에 있어서 우리 각계 국민들의 자유권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실체적인 것과 절차적인 것 구분해 놓은 게 53페이지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 실체적, 절차적이죠. 절차적인 것 해서 도표로 장하기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실체적인 부분은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은 거기에 미란다 원칙 절차적인 책을 제거하고는 여기에 다 실체적 원칙으로 해서 제형법정주의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제형법정주의라든지 제형법정주의의 파생 원칙으로서 또 나와 있는 일세 부재리의 원칙 부재리의 원칙 요 리자가 중요하죠. 리의 원칙 연좌제 금지, 재액 금지,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좌제 금지는 80년대 초에 전두환 대통령이 있을 때 헌법이 개정되면서 8차죠. 거기서 금지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동일한 범죄 행위에 대해서 재판이 결정된 것에 대해서는 다시 죄를 물을 수 없다 할 때는 일사부재리가 되죠. 불사의 리가 되는데 국회에서 회기 내에 의안이 결정되었던 상정돼서 됐던 내용을 다음 회기에 또 똑같은 내용을 의안 상정할 수 없고 논의할 수 없다 할 때는 어떤 일사부재의 원칙이죠. 그런 구분도 뭐 상식선에서 구분해 두면 좋겠고 그래서 요것들은 자유권적 권리를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실체적인 법률 제도다. 그래서 실체적
제도 중에는 재형보충주의 파생호절에서 일사부재리의 원칙과 연대제 금지의 원칙 이런 게 있다. 그 다음에 절차적인 제도로서 미란다 원칙이라는 것은 뭡니까? 어떤 범죄 행위가 어떤 행위가 있다면 그것이 어떤 원칙에 의해서 범죄 행위가 되고 법규에서 또한 고지를 해주고 그 다음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사전에 고지해주는 그런 제도도. 그러니까 피의자 피고인의 구금을 위한 영장주의 원칙에서 파생된 적법 절차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우리가 체포 현장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죠. 그래서 절차적인 원칙하고 실제적 원칙을 구분하는 내용이 53페이지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구분해야 될 게 자유권적 기본권 부분하고 생존권적 기본권 요 부분에 어떤 부분이죠. 관계를 그 다음 페이지 54페이지죠. 54페이지 넘겨보면은 두 개의 기본권을 비교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도표에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기술해 뒀는데 쉽게 말해서 자유권적 기본권이라는 기본적인 사상 자체가 개인주의적인 개인의 어떤 자유신장 뭐 이런 부분들이 뒷받침이 된다면 생존권적 기본권이라는 것은 어떤 시민의 어떤 삶, 기초적인 삶,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을 보장해주는 적극적인 의미죠. 보장해줘야 되는 그런 내용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가가 개입을 하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단체주의적인 색채가 있다면 요거는 개인주의적인 색채가 있다 하는 그런 내용들을 다양하게 사상, 주체, 법적 성격, 뭐 효력 등등에서 구분을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읽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법률 유보적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요거는 사회적 기본권이라고 한다고 했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보호해주는 권리를 형성해주는 거죠. 형성해주는 의미가 있다라면 자유권적 기본권은 어떻게 합니까? 목소리를 높이는 개인주의적인 내 개인 의사, 내 권리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즉 그런 의미로 받아본다면 권리 제한적인 법률 유보 이렇게 개념을 이해를 하고 읽어보시면 쉽게 이해되겠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저희들 여기서 설명드리면서 설명 언급이 안 된 부분이 뭐 어떤 게 있죠? 국가배상권하고 손실보상 청구권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는데요. 아까 우리 여기서 하나 누락된 부분이 헌법에 나와 있는 청구권적 기본권이 설명이 누락됐는가 보네, 그죠? 위로 올리면 청구권적 기본권. 이거는 읽어보면은 청구라는 용어가 들어가면은 다 구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누락을 한 것 같은데요. 청구권적 기본권에는 뭐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국가 배상 청구권 이런 게 있죠. 국민들의 국가 배상 청구권. 그래서 어떤 요소가 어디에 들어가는지 구분하는 측면에서는 청구권적 기본권은 크게 염려할 바가 안 되죠. 왜냐하면 청구라는 용어가 전미사로 붙어 나오기 때문에 없습니다. 그러나 용어라는 측면에서 국가 배상이라고 할 때는 배상은 적법한 공무원의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됩니까? 피해가 입었을 경우에 보상을 해달라, 배상을 해달라 하는 때에 배상 청구권이 되죠. 이와 반대로 손실 보상 청구권. 그날 할 때는 배상 보상할 때는 공무원에 적법하지 않는 불법적인 행위에 의해서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보상이라는 용어, 그 차이를 여러분들 그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죠.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언급하여 드리면 청구권적 기본권이라고 했을 때
예, 7번 청구권적 기본권이 설명이 누락됐죠. 이 부분을 끌어와서 보면 청구권적 기본권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청구권은 국가 배상 청구권 이와 같이 조금 더 바로 들어갈게 지금. 이제 마이크 조작을. 마이크 꺼져 있었어요? 나는 켜져 있었는데 내가 꺼버린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바로 들어갈게요. 누락된 부분은 위에서 끄집어서 올려서 하면 청구권적 기본권 건이 누락됐어요. 누락한 이유는 청구권적 기본권의 마지막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청구권으로 끝나죠. 그래서 어느 요소에 들어가는지는 청구권이 붙어 있으면 청구권적 기본권이기 때문에 사실을 언급을 안 하고 넘어왔는데 여기서 보면 국가 배상, 손실 보상 뭐 이런 용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배상 보상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다닐 때 다 설명드렸겠지만은 권한 있는 자 공무원의 어떤 불법적인 행위에 의해서 피해를 받았을 경우에는 국가 배상이라는 용어가 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공무원의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일을 했으나 국민이 어떤 피해를 받았을 때는 손실 보상. 그래서 이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다시 언급했습니다. 그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부분이 55페이지에 나와 있는 청구권적 기본권 해서 여러 가지 청구권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청구권적 기본권은 청구권이라는 전미사가 붙기 때문에 다른 요소들하고는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56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마지막 그 기본권 중에서 마지막 기본권의 제한과 한계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여기서는 우리 그 헌법협의에 의한 기본권의 제한 이 부분만 간단히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에서 앞번에도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해서만 정당도 해산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 부분들이 헌법에 기본권 제한 부분에 언급되어 있고 그 다음에 군인, 공무원, 경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불법 행위에 대한 어떤 배상 청구 문제에 있어서 배상 청구할 수 없다. 이런 부분이 헌법 제29조 제2항에 나와 있기 때문에 헌법에서 언급하는 기본권 제한 요소다. 그 다음에 공무원에 대해서는 근로상권에 대해서 법률의 어떤 정하는 내용만 한해서 그저 단체권이나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 노동상권이죠. 거기에 대해서 권한을 가질 수 있다. 쉽게 말해서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런 노동상권에 대해서 제한하고 있다 하는 그런 부분들이 헌법에서 기본권을 제한하는 반영되어 있는 부분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본권에 대해서는 강연을 마치고요. 그 헌법 부분에 대해서 잠깐 몇 가지 군데군데 요소 문제풀이를 하고 넘어가도록 한번 해보면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기본권에 대한 주장으로 가장 타당한 것은 맞는 것은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답이 4번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우리 앞에 강의 부분에서는 강의는 되진 않았지만 지문 중에 형벌과 보호감호 처분 부분을 이중처벌로 이렇게 있냐 아니냐를 묻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보호감호 처분은 말 그대로 범죄를 많이 저지르거나 이런 사람에 대해서 일정한 시설, 여기서는 보호감호 시설이죠. 구분해서 재활이라든지 어떤 개선, 어떤 이런 교육이라든지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중처분이 아니다라는 개념을 알고 있느냐는 것을 묻고 있는 부분이 되겠죠. 그 다음에 2번은 정부
형태에 대한 전통 분류에 속하지 않는 것은 정부 형태 분류에서 우리가 뭐라죠? 레벤스타인이라고 했죠. 레벤스타인이 독창적이냐 또는 모방적이냐 또는 효력에 따라서는 기본적이냐 또는 그렇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분류법을 앞부분에서 설명했습니다. 그 부분에서 입헌 군주제는 효력에 따른 분류에 속한다. 물론 책에는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적시 안 되어 있지만 이런 부분도 한번 좀 보고 넘어가는 게 좋겠다는 측면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3번에 헌법의 전통적 분류 방법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라고 해서 조금 전에 레벤스타인의 기본적 헌법, 이건 어디 효력에 따른 분류 여기에 해당되죠. 그래서 답은 부분은 아니다 하는 부분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헌법 전문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해서 우리 헌법 전문은 어떤 성격이 있느냐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긍정설, 부정설 학자들에서 나뉘어진다. 그래서 긍정설은 헌법 어떤 기본 최고의 어떤 가이드라인적인 성격이 있고 헌법을 개정하거나 하는 부분에 어떤 기준을 제시한다. 긍정설. 그러나 그렇지 않다. 단지 연역이나 뭐 이런 국민의 의사를 선언적으로 설명하는 것에 불과하다. 부정설 해서 그런 성질이 엇갈리고 있다는 것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알고 있는지 하는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쭉 넘어가겠습니다. 10번에 보면 공무원의 헌법상 징에 대한 설명으로서 타당한 것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설명이 타당한 것은 다번이 되겠죠. 옳은 거는. 그렇지만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가기관인 국회에 대해서 책임지는 부분은 뭐 주요 국무위원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죠. 그다음 공무원에 대해서는 근로의 권리에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다. 아니다. 조금 전에 헌법 유보 부분에서도 공무원에 대해서는 노동상권에 대해서 언급했던 부분이 있죠. 그리고 경찰이나 군인 이런 부분들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헌법에 헌법 유보로 규정되어 있다라는 그런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법률에 정한 자에 한해서 공무원에 대해서는 노동상권에 대해서 헌법 유보를 하고 있다,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다 하는 그런 내용 되었고, 그 다음 장에 보시면 14번 항목에 행정기관에 의하여 기본권이 취배되는 경우에 구제수단으로서 부적당한 것은 이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행정기관에 의한 어떤 부당한 행위를 받았을 경우에는 행정심판 전치주의라고 해서 재판으로 바로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에 행정심판 전치주의라는 것을 있다라는 그런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그 해설 부분에 나와 있는 가나다라 그 부분들은 사인에 의한 침해 규제, 사법기관에 의한 침해 규제, 행정기관에 의한 침해 규제, 헌법기관에 의한 침해 규제 부분들은 구분을 해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다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유권적 기본권을 최초로 규정한 헌법은 해서 설명 부분에 나와 있죠. 바이마르 헌법은 생존권적 기본권을 최초로 적시했고, 근대 입헌주의 헌법의 효시는 버지니아 헌법이나 미 합중국 헌법이나 프랑스 인권 헌법 등이 해당된다. 그 다음 현대복지국가의 헌법의 효시는 1919년에 제정된 바이마르 헌법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책에 기술된 부분이고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이 범위가 딱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필히 암기해 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16번은 다음 중 자유권적 기본권의 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해서 신체적 자유, 사생활, 정신적 해서 세부적으로 신체는 생명권, 통신, 주거, 통신, 주거 이전의 자유, 정신은 양심이라든지 종교라든지 집회, 언론, 결사의 자유 이런 것들이 해당된다라고 이해하고 계시면 금방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죠. 다음 20번으로 가게 되면 국회의 임명 동의권과 관계가 없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상식선에서 알면 되겠죠. 나번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아까 설명해서 우리가 선거관리위원은
대통령과 국회의원, 대법원장이 각 3인을 추천한다고 그랬죠. 그 추천한 3인 중에서 호선으로 선발한다 이렇게 설명되죠.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22번 대통령의 권한이 아닌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권한이 또는 어떤 조금 전에 우리 했던 기본권, 헌법에 적용되는 기본권이 어느 항목에 해당되느냐 이렇게 분류하는 부분들이 시험에 줄곧 나왔습니다. 그래서 22번 항목을 보게 되면 랍은 국가원로자문회의는 전직 대통령이 된다, 의장이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던 기억이 나네요. 그죠? 그 다음에 23번 다음 중 국무회의에 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는 것은 국무회의는 대통령이 주관을 하고 어떻게 됩니까? 필수 기관이고 합의체다라는 설명을 하면서 감사원도 필수 기관이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나고요. 그래서 의사결정 기관이 아니라 심의 기관이다. 쟤는 합의 의사결정 이 부분이 들네. 국무회의는 의사결정 기관이다. 심의 기관이다. 필수 기관이다. 하는 그런 구분들을 묻는 지문이 되었고 24번 헌법기관의 구성 요원의 임기가 다른 것은 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상식선에서 여러분들 설명에서 나와 있지만 임기가 감사위원 같은 경우는 4년이죠. 나머지 또 헌법재판소 재판관 같은 6년 있고요. 그래서 4년 임기와 6년 임기를 구분하는 능력이 있는지 묻는 그런 내용이 되었고 마지막으로 다음 설명 중 사법권의 독립과 가장 관계가 먼 것은 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네요. 그래서 법관의 정년 어떤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끔 정년을 보장해 주는 거죠. 소신껏 재판할 수 있도록 그 다음 마찬가지 임기를 보장하는 어떤 내 정치적인 어떤 그런 유불리에 휩쓸리지 않고 양심에 따라서 재판을 하더라도 실제 지금 그 정권을 잡고 있는 정권에 또는 힘 있는 권력자의 불리한 심판을 하더라도 임기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그 다음에 법관의 어떤 일정한 능력, 자격이 있는 사람을 법관으로 하는 이런 부분들은 사법권의 독립과 밀접한 관계가 있겠죠. 법원 위헌 법률 심사 이런 부분들은 조금 거리가 있겠죠. 그래서 답은 다번이 되겠고 부가적으로 이 어떤 문제와는 상관이 없겠지만은 조금 그 앞번에서 법원의 위헌 법률 심사권 하면은 법원에서 갖는 권한과 헌법재판소에서 갖는 권한 하나를 구분하는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여기에는 청구 이런 용어가 들어갈 것이고 요거는 심판 이런 용어가 들어가면 여기에 해당되는 권한일 것이고 위헌 법률 심판 청구권 하면 법원에 해당되는 권한이다. 이런 어느 요소가 어디에 속하는지 구분하는 문제들이 간혹 2, 3년에 한 번씩 출제되는 경향이 있다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